안녕하세요. 세상 일에 호기심이 많은 ES입니다. 10일 동안의 보스턴 여행을 마치고 저는 지금 웨스트 하트포드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이곳에 조금 더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보스턴의 2월도 뉴욕의 2월만큼이나 여행하기에 좋았습니다. 2월 마지막 주는 날씨가 많이 풀려서 걸어 다녀도 춥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오늘은 뉴욕과는 많이 달랐던 보스턴의 겨울 여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스턴의 겨울 풍경은 고풍스러우면서도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유럽풍의 건축물과 역사적인 거리가 눈으로 덮여 있어서 도시 전체가 영화 속 한 장면 같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스턴에 도착해서 호텔에 짐을 풀고 창문을 여는 순간 하얗게 얼어붙은 찰스강이 맞이해 주었습니다. 찰스강이 얼어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의외의 풍경에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보스턴에 몇 번 왔었기 때문에 별다른 기대가 없었는데 하얗게 얼어있는 강과 그 옆에 높이 쌓여있는 눈 풍경을 보니 색다른 감동이 있었습니다. 다음날 찰스 강변을 걸으며 손이 시려워도 계속 영상과 사진을 찍으며 겨울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눈 쌓인 강변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한국에서는 눈이 오면 운전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걸을 때 미끄럽겠다는 생각이 앞서서 겨울 낭만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여행을 와서인지 보스턴의 겨울이 아름다워서인지 알 수 없지만 겨울 풍경이 너무 아름답고 낭만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기분은 하버드 대학교를 방문했을 때 정점을 찍었습니다. 지난 가을 하버드 대학을 오랜만에 방문했을 때는 여러 번 와서인지 별다른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눈 덮인 하버드 교정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보는 눈 덮인 하버드 교정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하버드 대학 건물의 빨간 벽돌과 하얀 눈으로 덮인 교정이 멋지게 어우러져 영화 속 한 장면 그대로였습니다. 같은 장소이지만 다른 계절에 오니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와서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보스턴의 공원과 예쁜 거리 이야기입니다. 이번 여행에서 가장 가보고 싶었던 곳은 퍼블릭 가든이었습니다. 퍼블릭 가든은 보스턴 커먼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공원입니다. 보스턴 시민들이 사랑하는 이 공원은 1837년에 만들어진 공원으로 아름다운 호수와 다리가 있어서 바라만 보고 있어도 쉼이 되는 곳입니다. 퍼블릭 가든에 꼭 오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오리동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의 오리동상은 칼데콧 상을 받은 동화책 아기 오리들한테 길을 비켜주세요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동상입니다. 이 책은 보스턴에 사는 오리 가족들의 이야기인데 오리 가족들이 공원으로 가기 위해 길을 건널 때 보스턴의 경찰이 차를 막아주던 내용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큰 아이가 어릴 때 많이 읽어주었던 책이었습니다. 보스턴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했던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보스턴에 찰스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책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보스턴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책에 나오는 공원과 도시가 고풍스럽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많은 동화책들을 읽어주었지만 이 책은 조금 특별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결국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실제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리동상 앞에 있는 벤치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무언가 바라는 일이 있으면 언젠가 그 일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스턴에는 공원뿐 아니라 유명한 거리들이 있습니다.
퍼블릭 가든에서 가까운 곳에는 보스턴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 비커닐이 있습니다. 조약돌이 있는 작은 골목은 마치 19세기 유럽에 온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거리 아콘 스트릿을 처음에 찾지 못해서 다음날 다시 다녀왔는데 차들이 골목을 막고 있었습니다. 아쉬웠지만 관광객은 거의 없어서 거리를 혼자 오랜 시간 즐기고 돌아왔습니다. 또 다른 유명한 거리는 뉴버리 스트릿입니다. 뉴버리 스트릿은 상점들과 음식점이 많아서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리입니다. 유명한 옷 브랜드가 이 거리에 다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브랜디 멜빌 옷가게도 있어서 자주 오게 됩니다. 비커닐은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풍스러운 거리라면 뉴버리 스트릿은 젊은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활기 넘치는 거리입니다. 세 번째는 보스턴의 역사적인 유적지를 방문하는 프리덤 트레일 이야기입니다. 보스턴은 미국 독립의 중요한 중심지로 많은 역사적인 장소들이 있습니다. 보스턴 커먼, 매사추세츠 주의사당, 폴 리비어 하우스, 올드 노스 교회, 그리고 퀸시 마켓이 유명합니다. 특히 폴 리비어 하우스는 독립전쟁의 영웅인 폴 리비어가 거주했던 집으로 유명한데요. 그가 밤중에 말을 타고 영국군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알린 미드나잇 라이드 이야기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퀸시 마켓에는 보스턴의 대표적인 음식 랍스터 롤과 클램 차우더를 파는 유명한 가게가 있습니다. 지난 가을에는 줄을 길게 서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올드노스 교회는 폴 리비어가 독립군에게 영국군의 이동을 알리기 위해 2개의 등불을 밝혔던 장소로 유명합니다. 마지막 벙커힐 기념탑은 벙커힐 전투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탑입니다. 아쉽게도 저는 그곳까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보스턴의 마지막 이야기는 보스턴 공립도서관과 보스턴 미술관입니다. 보스턴 공립도서관은 1848년에 설립된 미국 최초의 공공도서관 중 하나입니다. 르네상스 스타일의 웅장한 건축물로 도서관 내부에는 유명한 화가의 작품과 동상이 있습니다. 높은 아치형 천장과 녹색 램프로 장식된 독서 공간인 베이치 홀은 누구나 들어와서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홀에 들어서면 책상마다 놓여진 녹색 램프에 금방 매료됩니다. 이곳은 사진에 너무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MZ세대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보스턴 미술관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들이 많은 미술관입니다. 오기스트 르누아르, 클로드 모네, 빈센트 반 고흐, 에드가 드가, 렘브란트 등의 작품들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아시아 미술, 일본 미술, 그리고 이집트 유물 등도 있습니다. 작품이 많아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밖에 하버드 미술관에도 고흐의 자화상, 그리고 클로드 모네와 에드와르 마네, 에드가 드가 등의 유명한 작품들이 많아서 그림을 좋아하는 분들은 꼭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곳은 무료 관람이라 하버드 대학을 구경하실 때 꼭 들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보스턴은 보통 아이들과 아이비리그 투어를 위해 잠시 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처음 보스턴에 왔을 때는 하버드 대학과 MIT 대학을 방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는 두 대학과 퀸시 마켓만을 구경하고 바로 다른 도시로 갔기 때문에 보스턴에 대한 기억이 많이 없었습니다. 지난 가을 보스턴에 다시 왔을 때 비로소 보스턴을 천천히 둘러볼 수 있었고 이곳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보스턴은 아름답고 조용한 도시입니다.
뉴욕에 있다가 이곳에 오면 분주했던 마음이 사그라들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유럽풍의 아름다운 도시 보스턴은 겨울에도 여전히 멋지고 감동을 주는 도시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욕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보스턴의 겨울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은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